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수도권과 중서부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모빌리티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격리 치료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경기와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거나 늦었을 때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앞으로 몇 년 뒤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신기술 경연장 CES에서 펼쳐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이지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CES 자동차 전시관에 드론과 비행기를 섞은 듯한 새로운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시명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는 한 개의 프로펠러만 사용하지만 이 기체는 8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저소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캡슐처럼 생긴 자율운행 셔틀을 타고 터미널로가 하늘로 이동하는 미래의 모습과 함께 우버와의 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물 크기 모형만 공개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Oh,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and I'm super excited about the future. 미국의 헬리콥터 회사 벨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플라잉 택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동차 전시관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완성차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미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경쟁은 차량 내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 시대, 운전석이 완전히 사라질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넓어진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가전들로 가득한 생활 공간이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 자동으로 화면에 가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냉장고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용해서 차량 옷을 다렸듯이 이 차에서는 홈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차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차량 안에서 즐기고 정보를 얻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 등 모빌리티 산업은 급속히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 IT 기업 아마존과 퀄컴도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과 함께 자동차 전시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모빌리티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세계의 한복판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진입니다. 미용 건강 전문 기업 셀리터는 자사의 발광 다이오드 기반 미용 제품에 적용된 유효 파장 출력 촉진을 위한 LED 모듈이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LED 모듈은 유해한 전자파를 흡수시킬 수 있는 이중 흡수층으로 구성돼 피부에 유익한 유효 파장의 출력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LED 마스크 업계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은 셀리턴이 유일합니다. 전남 완도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치유 산업 메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 일대에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소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기로 이름난 해수욕장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인기 만점입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이게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직장 생활도 즐겁고 또 내가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도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센터 건립비 320억 원과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해양치유공원과 전문병원, 해양바이오연구소 등이 속속 들어서게 됩니다. 완도에서는 지난 2014년 해주를 주제로 한 세계 첫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국제 행사로 열리는 해조리 박람회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블루프래그 인증을 받음에 따라 해양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한 만큼 문화와 관광,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을 묶어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관광 거점 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금년에 추진 원년으로 삼아서 차질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선 전남 완도. 완도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해양치유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 완도 100년 먹거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 소자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물 기반 아연 불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미국의 수입에 의존해온 다공성 분리막이나 불 속의 이온 교환막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매트리얼스 12월 27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 본원 에코빌딩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연구원에 근무하며 주요 보직 등을 두루 경험한 각 분야 직원 15명으로 구성돼 향후 연구원의 연구 전략 구축과 발전 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공격하는 데 쓴 무기는 최첨단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의 엄청난 위력은 할리우드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드론에 가공할 만한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멀리서 까만 비행물체가 떼지어 날아옵니다. 드론의 무차별 공격에 경호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도 표적만 콕 집어 공격할 만큼 정밀함이 무시무시합니다. If we kill one child, they do.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을 잡기 위해 연합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딱정벌레를 닮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 테러 조직을 추적하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마치 게임을 하듯 의자에 앉아 버튼 하나로 적을 제거합니다. 직접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감각해진 현대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인 드론을 조종하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은 조종사들. 실제 2010년 이후 무인 드론으로 표적 사살이 급격하게 확대되던 시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론으로 무차별 살상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조종사들의 인간성 상실도 담았습니다.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이제 드론은 영화가 아닌 실전에서 점점 더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보복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유 화학업계는 물론 이라크에 나가 있는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란이 미국 우방국에 석유 시설을 공습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관련 유관기관은 물론 정유업계 등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과 LNG선 운항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와 LNG 운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또 관련 업계와 함께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화학업계도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은 전 세계 수요량의 30%에 가까운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원유 도입선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비상시 석유 수급 상황 등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히 구축해서 석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라크에는 우리나라 14개 건설사 현장에 1,3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계도 초비상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이 공동 시공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현장에 660여 명,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3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건설 현장은 공습 지점과 200에서 300km 떨어져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사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계는 중동발 위험이 커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상황에 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으로 현재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가진 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폐렴 증상을 보인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회사 업무로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지난달 중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 5일간 머물렀으며 지난달 말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침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오산 한국병원을 방문했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우한시 방문 사실과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치료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하지는 않았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같이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아직 사람 간 전파와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해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와 검역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37.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집단 발생한 중국 중부 우한에서 환자 8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우한의 전염병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들 8명은 이미 며칠째 발열 등의 증세가 없고 진단 결과 퇴원 기준에 부합해 퇴원했습니다. 앞서 우한 위생건강위는 지난 5일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폐렴의 원인으로 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제외했으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하자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지난 2002년에서 2003년에 사스 재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강원도는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양성 확진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강원 지역 17건의 양성 확진 멧돼지는 모두 철원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발견 지점 인근에 있는 양돈 농가 한 곳에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농가 주변 울타리 점검과 함께 멧돼지 기피제 살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이런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많은 노력으로 피해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 해 사망자만 800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855명입니다. 한 해 동안 116명이 줄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망자 통계가 나온 뒤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산업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변하면서 사고가 준 걸 통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연간 사망자는 137명에 불과할 정도로 달라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목표는 한 해 사망자 505명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습니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 배당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SF 첩보 영화들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마치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증강현실 같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런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또 렌즈를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장훈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